또 자신의 길을 찾고 또 자신에게 있는 이런 잠재력들을 계속 개발해 가고 또 그게 어떤 방향일까 고민을 프로 진로 고민론은 오늘 처음 이제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들 중간 정도 되려나 하여튼 또 나름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아연 자매님은 그 오전 시간에 또 오후 시간에도 거의 못 들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홍세기 선교사님은 MK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뵀던 분이고 또 우리 안지혜 선생님은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그죠? 일기 때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전혀 접점이 없거나 모르는 건 아니니까 두 분은 들으셨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또 본인들이 느끼신 것들을 한 번씩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국 코디님부터 자 박수를 한번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맨날 이렇게 저쪽에서 듣기만 하던 위치에 계셨다면 이제는 이제 이렇게 앞에 제가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우러러 보면서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짧게 먼저 자기소개 TCK 백그라운드 포함해서 자기소개 가족들도 좀 한 번씩 먼저 해주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안 앉고 싶어서 여기 앉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MK 김중국이고요. 저는 돌진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현장에서 이제 학교를 한국국제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한국으로 아빠가 위험하시다고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가신 상태여서 그걸 받기 위해서 안식년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북한 선교 하시는 걸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국내에서 살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이제 대한민국 그냥 일반 학교를 다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본격적으로 북한 사역을 하시면서 경기도 연천이라고 그 DMZ 돌멩이가 있는 굉장히 북쪽과 가까운 그런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근처에 되게 조금 복잡한데 그 근처에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하시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 자녀들을 이제 홈스쿨링을 같이 하는 곳이 있어서 저와 저희 친오빠 2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는데 이제 그 오빠를 거기로 보내셨죠. 일반 학교를 안 보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홈스쿨과 약간의 뭔가 대안학교의 그 중간 지점에 어느 쯤에 교육 과정을 같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공부만 한 건 아니었고 뭐 농사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이동 수업도 가고 되게 다양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정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나는 대학교를 안 가겠다 하고 이제 부모님을 한 1년 반 정도 계속 약간 세뇌 느낌으로 부모님한테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공부하고 싶은 게 생기면 가지 그 전에는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되게 존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일찍 봐서 17살에 이제 학과 과정 끝났고 18살에 그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빵 공장, 뭐 떡 공장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 이제 실무적인 빵도 만들고 뭐 거기 공부대 납품하는 곳이라 이제 뭐 케이크 몇백 개씩 만들고 떡밥 포장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돈을 모아서 저희 오빠가 이제 YWAM BTS를 갔는데 사람이 이제 변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면 저 인간이 저렇게 변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렇게 긍정적으로 변했다면 나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21살이었던 2020년에 이제 YWAM 하와이 코나에 있는 BTS를 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엄청 뜨겁게 만나서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한 2년 정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이제 YWAM 쪽에서 간사하고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UTCK 웨이브를 작년에 알게 되어서 네, MK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여기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MK 이아현이고요. 여기 계신 이효성 교사님, 뒤쪽에 계신 오리영선 교사님의 첫째입니다. 집에 딸은 저밖에 없어요. 첫째 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첫째고요. 저는 만 3살 때 필리핀으로 건너가서 쭉 안식년을 제외하고 쭉 필리핀에 10년 정도 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필리핀에 있을 때는 아까 보셨던 홍세희 교장 선생님 시절부터 제가 계실 때 교장 선생님이 4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한국 선교사 자녀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중앙기독중학교라고 그 기독교 사립학교가 있어요. 감사하게 1년 다닐 수 있어서 다녔고 사실 저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 다니던 중학교에서 원래 MK는 1년밖에 혜택이 안 돼요. 근데 편의를 봐줄 테니 더 다니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학교를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는 수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공부에 대한 강박 때문에 원래 체질이 좀 코피를 잘 쏟기도 했지만 코피 쏟으면서 밤잠 줄여가면서 그렇게 공부에 목을 매는 저를 이제 보시니까 부모님이 얘 이러다가 주님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느끼셔가지고 저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 설득도 하시고 협박도 하시고 어르기도 하고 뭐 거래도 해보시고 되게 해줘서 결국에는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어요. 당연히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정고시는 다 빨리 통과했고요. 검정고시 100점 맞추기로 계속 시험을 봤었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저는 아이돌도 1년간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세븐틴이란 그룹을 굉장히 좋아해서 공식 2기 팬클럽으로 그 음악방송 있죠? 그 TV에 나온 그거 녹화하러 제가 갔었어요. 그때 수원 살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서울 길도 몰랐는데 엄마한테 미리 지도부 캡처를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뭐 생일 카페, 생일 버스 막 다 투어 돌면서 지하철을 전 그 광고를 보기 위해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예인도 1년간 되게 열심히 좋아하고 또 갑자기 나는 양장을 배우고 싶어. 그래서 여기 서울시에 중부기술교육원이라고 국가 세금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야간반으로 양장도 6개월 공부를 해보고 그냥 박물관 열심히 가고 이곳저곳 가고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뭘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저도 대학을 가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었고 안 가겠다고 19살 1월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 공부를 오랫동안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흥미는 너무 금방 바뀌고 몇 개월마다 취미도 바뀌고 흥미도 바뀌고 금방 실증나고 내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흥미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좀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대학 안 갈 거야. 근데 저희 엄마 아빠 그러게 가지 마라? 그러면 근데 뭐 할 건데? 그럼 뭐 알아서 찾아봐. 이래서 그렇게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시험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딱 찾아보다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찾게 됩니다.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저는 분노 때문이었거든요. 저는 아름답고 예쁜 거 되게 좋아하고 내 거 뺏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딱 내가 이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시점이 중국이 한복이 자기네 거다라고 한창 막 돌려가면서 어떨 땐 삼계탕, 어떨 땐 김치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한복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를 얘네가 뺏어가려고 하네? 그래 나 중국어도 할 줄 알겠다. 내가 공부해서 눌러버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대학을 갔어요. 어느 대학을 갔는지 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제 원래 문화재청이라고 부르던 국가유산청 소속 산하 국립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진학을 해서 저는 한복 만드는 섬유전공에 진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실제로 공부한 건 3개월밖에 안 되고요. 검정고시 성적 가지고 수시 넣어서 최초 합격으로 들어갔거든요. 저는 원서도 딱 그 학교 한 군데 썼어요. 근데 면접 딱 보고 나온 순간 나 붙었다 라고 해서 집에 와서 바로 방을 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순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저는 되게 MK스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 나름 되게 한국인이고 나 한국적인 뿌리 되게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방식부터 그냥 제 동기들 친구들까지 사고 방식이 A에서 B로 가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면 저는 B에서 A로 가는 사고 방식인 거예요. 그거를 1년 반 동안 계속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학업량도 너무 많고 밤도 많이 새야 되고 또 제가 막 손이 빠른 편도 아니어서 저희는 손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몸이 안 좋아지게 되어서 작년 2학기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자유를 선택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늘 이제 경주마처럼 난 성공을 향해 가야 돼 이렇게 달려왔었는데 더 이상 공부를 할 방향, 목적이 없는 거예요. 늘 목표 지향적으로 나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나는 뭐 성공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근데 한순간에 그게 다 사라지면서 방황의 시간을 좀 겪었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 바쁜 건 아니었어요. 항상 바빴어요. 항상 알바를 했고 항상 TCK-웨이브 전 사역자는 아니지만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전 강의를 못 들어봤지만 그 프로 진로 고민러가 저인 것 같아요. 계속 고민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또 계속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야기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혜자매. 네, 저는 필리핀 MK이고요. 저는 한국에 부모님은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셨다가 이제 개격적으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강한 그런 영적 체험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고 이제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되셨는데 저는 PK로 자라가지고 이제 한국의 시골 목회를 하셨어요 부모님이. 근데 이제 아버지랑 어머님 둘 다 이제 예술 성향이 강하셔가지고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항상 저는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밴드 활동하는 거 그런 소리 이제 듣고 자라고 밴드 활동도 하셨고 엄마는 이제 뭐 가끔 춤추는 것도 많이 보시고 좀 이렇게 자라다가 거기서 제가 조금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거기 상황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이제 그 시골인데 시골 중에서도 그 오솔길로 들어가야 그 마을이 나오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이 없이 되게 자랐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약간 모르겠어요. 그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에서 이제 제가 졸업을 했는데 어쨌든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교니까 저는 이제 예술 쪽 성향이 조금 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생각이 많은데 말은 잘 못하고 두려움도 좀 많은 편이어서 그런 대인관계에 있어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저는 싫어했어요. 그리고 항상 부모님한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고 근데 답을 주시진 않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에 답을 못 얻었을 때 너무 화가 나는데 계속 왜라는 질문을 저는 하면서 살았던 것 같고 하나님께도 뭐 왜라는 질문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의 이슈 때문에 미술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주변 미술을 하고 유학도 다녀온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이렇게 삶이 돈도 못 벌고 삶이 살아가는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예술을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는 맞나? 그러니까 계속 이런 진로적인 고민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건강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필리핀에서는 8년 정도 살고 다시 여기 들어와서 지금 8년 정도 살고 있는 중인데, 저는 아직도 제가 한국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정체성적으로는 사고 방식도 한국인한테도 너는 정말 특이하다 말하면 넌 정말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듣고, 오히려 잘 맞는 친구들이랑 만날 때면 외국인 친구들이랑 조금 잘 놀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영어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더 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이게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사람이랑 친하고는 싶은데 다가가기는 어려운데, 이게 결이, 그러니까 다가가려고 해서 다가갔는데 결이 안 맞는 거예요. 대화 주제도 너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어느 MK나 교회 소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인정되지 않고 그게 됐을 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외로움의 이슈들이 저도 되게 컸었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필리핀 학교 다녔을 때는 이제 이 선생님이 그때 막 파티 같은 걸 막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파티 플래너를 전공해가지고 이제 그쪽 일로도 이제 가려고 협회에서도 이제 자격증 과정 밟고 활동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조금 저를 만들어줬었던 것 같아요. 외로운데 함께 하니까 좀 즐겁다. 그리고 뭔가 막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일이고 나도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니까 뭔가 그런 가치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를 만들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학번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단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마음에 안 들죠? 네,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선은 포용력인 것 같아요. 포용력. 네, 한국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뭔가 삶에 대한, 그러니까 아시아권이 되게 특징적인 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삶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고 이 길이 아니면 뭔가 아니다. 특히 다른 것을 좀 틀리다라고 네, 보는 그런 게 되게 강한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사실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좀 베이스고, 사실 잠재력은 다 시각이 다르다는 거겠죠. 시각이 다르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크고, 그리고 만약에 힘든 시간을 잘 이겨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큰 요인이라고. 공감의 능력. 네, 공감 능력이 어쨌든 크다는 것이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TCK 잠재력 했을 때 어떤 정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사실 이게 이제 정해지고 저는 같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생각을 그래도 많이 해봤는데, 뭔가 이게 정의 내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뭐 포용력, 수용력, 적응력, 뭐 인내력도 저는 어느 정도 포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개개인을 정말 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뭔가 다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발휘가 되는 시기가 다른 거지. 뭔가 TCK는 무조건 있는 건 맞는데, 약간 너네의 잠재력을 자꾸 꺼내봐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푸시가 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키워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소개할 때도 그렇고 TCK, MK들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칼이 주방장의 손에 들려 있으면 좋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재료 도구로서 쓰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칼이 암살자나 이런 사람들의 손에 있으면은 누군가를 해야 하는 무기가 되잖아요. 제 스스로 지금도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다듬으면 주님이 쓰시기에 더없이 훌륭한 도구지만 그 지점까지, 그 반환점을 돌기까지의 거리
일반 그런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더 먼 것 같아요. 그 반환점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저희가 획득해야 되는 것들 포용력, 수용력, 인내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성취해가고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것들이 깨어날 때 이게 칼로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검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되게 사회에 큰 악이 되고 해가 되는 존재였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불안하고 되게 미성숙했기 때문에 잘 다듬고 잘 쓰면 너무 좋은데 그만큼 더 많이 들여다봐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를 봤을 때. 그래서 저도 사실 잠재력이라는 단어가 잠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터져 나올 때 파동과 파급력과 이런 것들이 한 가지 문화만 경험했던 분들보다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영향력, 그러니까 잘 다듬어지고 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넓고 더 깊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잠재력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최근에 유진 스님이라는 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를 공식적으로 EDM으로 널리 알리시면서 부처 핸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가사도 독특하.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고 심지어 해외에서 대만 무슨 뭐 일본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오랫동안 무명 시절도 거치시고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개그맨이니까 사회 보시는 거 이런 거 그러다 또 코로나가 터지고 유튜브도 막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랬는데 그분의 포텐이 터진 것 같아요. 포텐셜리티의 줄임말이 포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꼭 뭐 TCK만의 문제는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 하나님의 형상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또 우리 MK TCK 분들을 직접 모셔서 또 우리가 얘기를 듣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을 두 분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두 분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걸 들으시면서 홍세기 선교사님, 그다음에 우리 안지혜 배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들한테 와닿은 감동 내지 스냅샷이 있다면 가장 본인인데 그걸 먼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중에 먼저. 네, 저는 먼저 홍세기 선교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다 막 자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 들으면서 되게 막 속이 시원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른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들보다 그 윗세대이신 분들. 근데 이제 정말 이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전형적인 코리안 스타일.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새마을 정신. 아니 그런 결이 아니고 뭔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그 유교적인 게 좀 깔려 있고 체면 문화나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쪼그라지고 약간 수그러지는 그런 느낌들 좀 최근에 종종 느꼈었는데 오늘 이제 홍세기 선교사님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나도 나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되게 그런 열려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매력있어 보이는구나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서도 약간 그 깊은 관계로 가는 게 어려운 이유도 저도 약간 이 사람과의 끝을 이제 생각을 항상 하게 되니까 그러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도움이 그래서-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네, 그래서 되게 그 홍세기 선교사님 걸 들으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안지혜 대표님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수용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기다려주는 거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구나 라는 거를 좀 생각해보게 됐고, 특별히 이제 여기 계시지만 안지혜 대표님 거를 들으면서는 저도 이제 사역자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살고 있지만, 정확하게 나의 죽을 때 내가 어떤 걸 하고 있을까에 대한 거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사역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거, 그리고 내가 2년 뒤에 3년 뒤에는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는데, 아까 그 차선 바꾸시는 그 비유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뭐 내가 가다가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할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고 뭐 유턴할 수도 있고 잠시 가다가 멈춰서 쉴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자님. 저는 일단 홍세기 선교사님의 그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 예술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과목보다 음악과 미술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고 그것을 해야지 뭔가 필수 코스처럼. 근데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왜 예술이 중요하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되게 제가 오픈하이머를 최근에 영화인데 오픈하이머를 세 번 정도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오픈하이머가 과학자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가 어떤 걸 시키냐면 계속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게 하고 음악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왜 그거를 가르치게 했을까 했을 때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지만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언어적인 걸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알 수 있도록 좀 크기를 좀 크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 오픈하이머의 첫 장면이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길게 나와요. 네. 그래서 휴머니티적인 관점을 넓히는 게, 그러니까 성경 관점에서도 휴머니티적인 관점을 넓히는 게 그 MK들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를 조금 가질 수 있는 그게 아닌가 좀 해서 그 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크게 와닿았었고, 안지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국도대장정 하면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죄송한데 그 한국인의 뿌리 의식에 대해서 저는 그냥 반문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한국인의 뿌리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왜냐면 MK들이라고 속성 짓는 게 꼭 그러니까 국제결혼해서 되는 MK들도 많고 다양한 그런 인종과 배경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에 민족의식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온수가 된 나라의 국가 일본에서 국제결혼한 친구들은 그러면 소속감을 어디서 느껴야 되는지, 그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뿌리 의식보다는 그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즘에 계속 컨텍스트를 느끼는 게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그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계속 이방인이 되고, 모세도 원래 애굽에 있었다가 그 이드로의 그 부인에서 다른 곳에 계속 가서 이제 계속 생활하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신인데 이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살아간 거잖아요.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서 그 뿌리 의식을 꼭 한국인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시민 의식을 가진 그런 의식으로 찾아가서 더 많은 포용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자매님은 여러 해 동안 이제 저희 필리핀에서 옆집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 교사와
학생 신분으로도 만났었고 또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저희가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매번 또 우리 마스터피스 코칭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가진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남은 짧은 시간 대화 속에 이 시간에는 제가 일부러 부탁드렸습니다. 좀 크리티컬하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기식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 솔까 시간 하자 이렇게 사실 제가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 크리티컬하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인의 그 MK들의 교육의 방향성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그 서구 사역자분들이 한국에 다 날라오셔갖고 성교계 리더분들을 모아놓고 컨설팅을 해주고 현장에서 많은 한국 MK, TCK들이 일어나고 있고 국제학교에 많은 수가 되고 있는데 교사 선교사도 없고 MK 학교도 없고 그래서 좀 당신들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우리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뭔가 자기 주도형적인 그런 걸 해보라.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나왔던 게 한국인, 기독인, 신앙인으로 자라게 한다. 이 세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심지어 제 딸도 100%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TCK 종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보다 우리 안재 대표님 그 연배 선배들 많이 만났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월드컵이었고 했는데 중국 MK인데 한국이 자꾸 축구에서 일러가니까 자기 혼자만 한국 사람인데 온 반이 막 전교생이 와갖고 야 한국 축구 너 돈 매겨갖고 그거 한 거니 막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거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죠? 자 그리고 또 일본 MK 얘기했는데 일본 MK 아까 우리 홍석이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일본 MK 많이 봤거든요. 정신세계가 되게 복잡해요. 쉽지 않아요. 조생진이라고 막 핍박도 받고 목숨 걸고 학교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체성이라는 부분은 참 쉽게 대답하기 그런데 적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 가지가 좀 국 따로 밥 따로 놀지 말고 잘 잡히긴 했었는데 좀 통합이 돼서 한국인의 뿌리 의식을 가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 이렇게 통합이 되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지혜점이 질문한 거에 적어도 패스폴시 혹시 지혜점이 어디예요? 한국이죠, 그죠?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거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 거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마늘이 지금 들어간 음식을 먹기 쉽지 않은데 한국 음식을 많이 먹고 자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 내 뿌리 의식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뭐 주님을 영접했다 안 했던 어쨌든 MK, PK 가문에서 가족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자꾸 디나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뿌리의식을 갖는 것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질문이 아니었고 용어를 조금 좀 저희가 정리하고 가자는 의미였어요. 자, 질문이 있는데 네, 질문. 네. 지혜 자매님 그 말에 한국인 꼭 그래 정체성을 가져야 하느냐 사실 지혜가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MK 상담자이고 네. MK 부모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MK들이 저희 웃거든요. 오래 하니까. 그리고 지금 말했던 그 초기 상담했던 두 명이 다 그 웨스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나라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안 살아봐갖고 가끔 여행만 오고 정말 한국적이지 않고 자기들이 오히려 불편한 거야. 한국 정체성을 찾으려면. 그런데 천국인이라고 생각할 때 나중에 안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묻고 싶은 게 저희 아들들도 지금 한국 들어왔잖아요. 큰 애는 인제 들어왔고 작은 애는 대학교 3학년 마치고 들어와서 여기서 편입하고 군대 갔다 이제 왔어요. 근데 작은 애는 그럼 벌써 한국 생활이 5년, 4년이 됐는데 아직도 한국을 힘들어해요. 모르겠대요.
한국에서 못 살 것 같아. 나는 그래요. 제가 우리 아들을 보면 속 터지는데 MK를 보는 게 이해되죠. 우리 큰애는 더 하죠. 이제 1월에 왔으니까 뭐 이상한 애 같아요. 지금 집에서 나는 MK 사업자로서 너무 이해가 가는데 엄마로서는 지금 미치겠는 과정이.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 자 내가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인 같이 가는 거예요. 이쪽 K인데 아까 그러면 그렇다면 했는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우리가 자꾸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게 안정감을 얘기하잖아요. 뿌리 그것하고 연결해서 내가 한국에 살든 타국에 살든 한국인의 뿌리를 갖고 내리고 있어야 내 삶에서 안정감이 있다. 모국이라는 게 내 속에 있어서 어디를 가든 그 모국에 대한 그 든든한 힘이 있고 언제든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되게 MK 기관들에서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MK 자신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는지 과연 그게 안정감이 힘이 되는지 자산이 되는지 아까 말했듯이 이쪽 그냥 내가 그냥 국제인으로 천국인으로 살면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궁금하네요. 그 질문을 이제 솔까 시간이에요. 솔까. 네. 저는 항상 한국에 돌아와서도 난 언젠가 여기서 떠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돈도 없고 약간 부모님들이 뭐 유학비를 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나 한국에서 살아도 되겠다라고 안정감이 든 거는 사실 제가 한국인의 뿌리식에서 안정감을 찾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인데 그러니까 아는 MK 선배가 저를 화실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화실 선생님과 지금도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해주신 거는 사실 크게 없어요. 그냥 제가 했던 힘든 것들 그냥 공감해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관 가서 얘기 토론 나누고 근데 거기서 그 선생님이랑 있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다 한국인이죠. 저는 한국인이랑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냥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공감대도 나누고 내가 그냥 특이한 생각을 해도 거기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나를 내 존재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냥 지지해주고 되게 기다림이 크신 분이니까 내가 실수를 하거나 어떤 그러니까 인생에 조금 뭐 잘못된 방향에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서 있어줬던 것만으로 저는 그게 큰 힘이 됐고 지금 제가 다시 앞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됐었던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겼는데 나 굳이 외국에서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친구들도 많은데 난 그 사람들이랑 그냥 한국 되게 편하고 사실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 의료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런 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어가면서 내 정신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면 사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정감인 거예요. 네, 안정감. 그게 안정감이죠. 지지. 저한테 안 물으셨지만 제가 꼭 하고 네네. 싶어가지고 저는 MK 사역을 거의 이제 한국에서 초창기부터 하신 아빠 밑에서 생각이라는 게 존재하는 순간부터 이걸 듣고 자랐잖아요.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가진 세계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거를 저는 한 번도 정체성에 혼란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나의 가장 큰 근본은 한국인이다. 그 위에 뭐가 얹어진 거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정체성에 혼란이 없었어요. 근데 많은 MK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한테는 한국적인 뿌리가 제일 크니까 엄마 아빠 한국인이고 한국말 쓰는 한국 학교 다녔고 한국 음식 먹고 K-pop 좋아하고 저한테는 그냥 한국이 일상이었어요. 나랑만 다른 한국이었어요. 근데 이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굳이 가져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언어를 4개를 해요. 언어를 4개를 하는데 4개를 다 100% 현지인처럼 완전 자신감 있게 내 first language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언어를 할 때 저는 도합해서 1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어 0.7, 한국어 0.6, 영어 0.2, 중국어 0.1, 일본어 0.1 뭐 이렇게 수치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가져라가 한국인이라는 거를 너는 한국인이야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갖추라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그래 나 한국 사람 70%야 나 웨스턴 20%야 나 필리핀 10%야 이게 나야 내가 굳이 한국인의 뿌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메인 뿌리가 좀 두꺼워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던 MK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지혜 언니처럼 굳이 이렇게 뿌리를 하나를 메인을 두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는 그거를 훨씬 더 편안해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제 한국인의 뿌리의식을 갖자라고 얘기했던 거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방향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던 거지 내가 이 한국인의 뿌리의식이 뭐 그렇게 탐탁지 않아 그럼 그 항목을 저는 빼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는 100% 한국인이 아니야. 나는 한국 70% 미국 10% 뭐 미국 20% 뭐 이렇게 why not? 내가 굳이 모든 거에 다 1이고 100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포함할 때 아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면 100% 다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좀 설명이 장황해지겠지만 한국인의 뿌리의식과 뭐 서양의 뿌리의식과 필리핀의 뿌리의식을 가진 나이아연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각자가 정의하고 싶은 대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꼭 1이고 꼭 100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도합해서 1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또 MK, TCK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우리 부모님이나 케어기버나 또 이렇게 돕는 사람들한테 되게 도전이 되고 배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갖는 건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하나 첨언을 하자면 MK 사역자들 안에서도 두 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홍세기 교장 선생님, 저는 이제 백인숙 선교사님이라는 분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MK 사역 기관 거기서 이제 MK 캠프도 하고 정체성 캠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한국 사회로 좀 이렇게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슈가 강했어요. 다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하고 막 해외에서 너무 막 국제학교 문제나 막 여러 가지 정체성의 저도 페이스 아카데미나 국제 MK 학교에서 있었는데 우리 한국 MK들이 딱 세 부류로 밥 먹을 때 보면 알아요. 누구랑 밥 먹는가. 웨스턴 애들하고 이렇게 모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 아이들끼리만 모이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이도저도 싫어 그냥 나 혼자 소스하고 먹을 거야. 마이웨이가 딱 세 부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웨스턴화 돼 있던 친구들은 머리도 막 노랗게 막 했다가 막 그쪽을 닮고 싶어서 우리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러면서 막 되게 막 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 BTS부터 뭐 오징어 게임부터 이러니까 이제 굳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막 그렇게 안 해도 웨스턴 분들도 뭐 또 전 세계 국민들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막 오고 싶고 배우고 싶은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이런 편안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MK 사역자들 중에도 저하고 우리 홍세계 선생님 같은 저는 이제 그쪽으로 결을 좀 같이 하게 됐어요.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뭐였냐면 한국인이 먼저다. 태어나자마자 나 천국 시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태어나자마자부터 한국말 배우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엄마 아빠한테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선택했어요. 근데 미국 쪽에서 많이 이렇게 오셨던 MK 사역자들이나 코리안 어메리칸 분들은 천국 시민이 먼저다. 그걸 많이 강조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약간 그 결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정답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다는 저희가 같이 이 TCK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 어떤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끊임없이 나오는 주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같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오늘 주제는 잠재력이니까
의도성을 갖고 부모니까 아무 뭐 TCK 이슈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저희가 조금 열린 생각을 갖고 다양한 것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또 취사 선택을 이제 하겠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돕는 사람은 돕는 사람들대로, 또 우리 MK 출신분은 출신 나름대로 이 정도로 먼저 일단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나머지 질문들 가봐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맨 마지막 우리 다 세 분 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을 하면서 도전된 거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 이야기 나누셨죠? 이야기 나누셨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뭐 이 단어가 자꾸 이렇게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주제를 이번에 잡아놓고도 참 저도 마음이 어려운데 TCK 우리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 듣는 게 저희한테 너무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부모님 또 기성세대 또 돕는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면 이분들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데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혹시 한마디씩 좀 나눠주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점을 좀 아시면 우리가 더 잘 전인적으로 성장을 할 수 했겠다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요즘에 더 부모님한테 많이 감사하게 되는 부분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뭔가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뭐 내가 말하는 게 맞아. 권위적인 부모님보다는 좀 같이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게 하고 싶어 하면은 이제 물론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사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빠 그거 그렇게 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면은 이제 또 긍정적으로 같이 또 응원해주는 가족들도 있고 어쨌거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경청과 공감, 네. 지지. 많은 대부분의 선교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멀리서 봐온 몇몇의 선교사님들은 직접적인 표현이 뭐 너 이거 아니야, 너 저거 아니야 이게 아니어도 약간 교묘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해주면 좋겠어의 그 푸시가 있는 매니플레이션, 조정해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게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정체성과 진로를 찾아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좀 아연이랑 얘기했던 부분은 그 정서적인 독립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나눈 적이 많이 있었는데 약간 이게 나는 자녀는 독립을 하고 싶어도 부모가 놓아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에서 자녀를 너무 애기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잠재력의 부분도 아까 그 안지혜 대표님 얘기해주신 우리 떠나고 싶어 할 때 적극 수용하고 응원을 해줘라 이 부분이 너무 맞는 것 같은 게 내가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대고 있는데 아니야 너 이렇게 해서 나비를 묶어놓으면 못 날아가는 것처럼 좀 그 잠재력의 부분도 좀 같은 맥락에서 좀 자율성을 주고 적극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축복의 기도도 해주고 하는 것이 좋다고 그게 극대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몇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그런 부분을 캐치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도 결은 비슷해요. 사실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자녀에게 저도 동일해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초반에 보통 자녀가 어릴 때 선교지에 가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 사실 자녀는 관심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오늘 뭐 어땠어? 뭐 했어? 근데 이제 사역에 적응하시고 그 나라 언어 배우시느라 사실
자녀들에게 그렇게까지 시간을 쏟으실 만한 여력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끊임없이 너의 오늘 하루가 어땠니? 그걸 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니?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부모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 성장했을 때 부모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이제 와서 나한테? 내가 그렇게 엄마 아빠를 필요로 했을 때는 언제 어디에 계시고 이제 와서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걸 하면 좋으니 저걸 해라.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사랑으로 인식하지 않은 자녀들에게는 잔소리일 뿐이거든요. 나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걸 나에게 투영하는 그거로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부모님은 그 마음이 아니시더라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자녀를 들여다봐 주는 것. 제가 또 최근에 문제보다 존재가 귀합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이를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소중한 아이로 바라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 책의 저자가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사고 친 애가 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쳤지만 소중한 아이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어렸을 때부터 준 사람은 제때 정서적인 독립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어렸을 때 충분히 어떤 것이 충족이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것들에는 그 한계점이 임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뭐 제가 강의는 못 들었지만 이렇게 나비가 된다든지 이렇게 날아가는 준비가 되는데 부모님과 자녀 스스로가 그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잠재력을 일찍 이렇게 터뜨리게 한다거나 정서적인 독립이라던가 또는 뭐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를 가지고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는 지금 여기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약간 좀 찔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 많이 찔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극복이 잘 되어서 그 시절에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했지만 용서도 했지만 그렇다고 그 시절에 어렵고 힘들었던 제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그 시절에 제가 현재에도 남아있고 현재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걸 생각하면 정말 다른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녀를 찬찬히 잘 바라봐 주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랑 많이 소통해 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 밥 뭐 먹었어? 오늘 뭐가 좋았어? 이렇게 좀 사랑이 담긴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이거 해? 이렇게 마침표 말고 물음표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표는 사실 마침표는 전 하나님만 찍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굳이 마침표 안 찍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물음표 열심히 날려주세요. 우리 안점의 말을 되게 잘하지 않나요? 느낌표 찍었습니다. 저 지금 느낌표. 자, 우리 TCK 부모 코칭은 사실은 뭐 잘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장에 계신 부모, 우리 동료, DMP 멤버분들이 자기가 실패하고 있는 거 안 되는 것도 다 까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코칭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 부모교육 세미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착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빠 선교사님들 좀 같이 많이 이런 자리에 좀 와서 들으실 때 저는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더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혜자님. 네, 저희 부모님은 일단 이게 지금에 와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방목형이셨기 때문에 정말 아무 터치를 안 하시고 근데 가끔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얘기인데 한 작년인가 제가 혼자 유럽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다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 좀 끝나는 때여서 이제 계속 이어져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는데 엄마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유럽 여행을 가냐. 아니 저도 아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예요. 아니 진짜 어릴 때는 뭐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케어도 안 해주고 내가 정말 외로울 때 있어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간다고 하니까 무슨 어른이 다 돼가지고 내가 거의 서른이 다 돼가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어린애 취급하냐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고 내가 가면서 갔다 왔는데 진짜 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트라우마라는 게 그게 정말 성인이 돼서도 많이 크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각도 그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너무 어렵게 불평하시는 거 그런 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고 정말 인식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되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시각이 생기는 것 같고 사실 그거를 저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깨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러니까 안지혜 대표님이 되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거는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건강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를 제가 좀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 가족도 되게 막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지만은 그런 시각들이 그 부정적인 시각들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되게 세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항상 뭐라고 했지? 그 무슨 표현이지? 럭키, 미키,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좋아 같은 그런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조금 같이 이렇게 힘들어도 고민해 나가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진 못했지만 내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이제 좀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맨 마지막은 여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나 누구한테든지 아니면 전체한테 질문하실 수 있는 거 하실 수 있으면 생각 잠깐 하시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시간을 저희들이 갖는 거가 자주 있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허그 못 받고 자라는 세대인데 저는 이제 자녀가 3명 있고 또 그들이 또 TCK야 또 한국에서만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교육도 받고 뭐 코칭도 하고 상담 자격증 따고 뭐 다 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여기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뭐 핑계가 아니고 세대가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갔을 때 더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또 그 안정적인 가정 안에서 부모님 더 많은 것들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싱글이시잖아요. 네, 꼭 데이트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셔서 네, 그 단계가 더 3대, 4대까지 가면 와 얼마나 더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튼튼한 3, 4대까지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딱 하시면 여기서부터 바로 갑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바로 가고 있어요. 네, 제가 그거를 실험적으로 해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받아볼까요? 네네. 그래서 네, 훨씬 더 이제 다음 세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빨리 저 같은 사람이 좀 물러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자, 우리 뭐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드릴 테니까 뭐 궁금하신거나 뭐 피드백이나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분들. 우리 선배 K님 피드백 듣고 피드백. 네. 논찬. 저는 되게 여러분이 되게 진솔한 고민들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그래서 막 고민너인 것 같다 내가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네, 다시 한번 고민너들은 역시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오늘 아까 뿌리가 뭐 흔들리고 뭐 뿌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뿌리가 흔들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의 최전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명료하지 않고 고민이 많고 그리고 뿌리가 흔들리고 뭔가 그런 불안지대에 저는 거기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텍스트로 적혀있지 않은 성경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거기서 쓰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척추본도 세우고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역사를 계속 만들고 그 다음 담론을 만드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TCK들이
뭐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그 하나님의 최전방에 함께 놓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담론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그 고민을 많이 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인류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진짜 한꺼풀 더 내려간 더 깊은 사랑에 대해서 진짜 본질적 사랑이 뭔 것 같은지 더 질문하시고 그러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가장 진실되게 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CK들은 그걸 진짜 열심히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 뿌리가 흔들리고 불안하고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제는 그냥 콜링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최전방의 담론에 지금 놓여져 있구나. 하나님이 나랑 이걸 같이 이야기를 나눠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여성으로서도 되게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성경이 안 읽히는 시점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남성의 비율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퍼런스를 찾는 데 있어서 되게 막힘이 많았어요. 여성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있었던, 그러니까 뿌리가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고, 내가 크리스찬 여성으로서 나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런 시즌도 있었는데, 근데 그때 되게 그 여성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같은 성경을 들고 고군분투했던 그 담론들을 읽었는데, 근데 담론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민 속에. 그게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고민이 된다면 지금 하나님 나랑 호흡하면서 이걸 같이 풀어내가고 계시구나라고 전 그때 느끼고,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이런 것들이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되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 궤적이 너무 아름다울 것 같고, 그리고 그 궤적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생일 열심히 살아내시고 나서 더욱더 빛을 발할 것 같아요. 이 세대에게 되게 필요한 고민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네, 혹시 뭐 또 다른 우리 세 분 나누시고 싶은 거나 질문이나. 네, 그 선교사님 교육과정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왜냐면 뭐 소명이라든지 복음 증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 자녀 가정사역도 중요하기 때문에 TCK나 MK로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런 거를 좀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성인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좀 소개단체 한 말씀 또 뭐 피드백이나 뭐 질문이나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너무 감사하고, 일단 MK들의 그런 정체성도 있고 여러 잠재력도 있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너무 예뻐요. 말씀 자기 표현 잘 하시고, 저희 따님이 말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로. 네, 그래서 박다 미래가 미래가 밝다. 밝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희경 선생님. 저는 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고민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담론이 시작되다 너무 그거 와닿았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려서 아름답게 피잖아요. 도종환 시가 생각나네요. 응원합니다. 고민이 많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저희가 이게 진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예방 사역 쪽에 가까운데, 보통 사람들은 예방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떤 거는 치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를 못하거나 아니면 치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를 뭐 쭉 해봐야지 그래서 해왔던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MK들을 만나보니까 사실 답은 부모한테 있더라고요. 답은 가정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목소리를 우리가 내지 않을 수 없겠다. 그래서 왔는데,
정작 부모님들은 일단은 모르세요. 첫째는 모르시고 모르니까 관심이 없고. 그래서 그래도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제가 어제 한 2시간? 한 3시간? 그렇게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나름에는 계속 물었죠.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이게 맞게 가는 걸음인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왔는데도 홍세기 선생님 뵙기에도 너무 죄송하고 우리 안재 대표 보기에도 너무 미안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사실 아침에 처음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뭐 5명이 오던 30명이 오던 100명이 오던 준비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 이 실비로 뭔가 해결되는 때가 올까? 우리는 언제쯤 이게 이렇게 늘 뭐가 없고 그러지 않으시는 분 같은데 이게 임계점이 차지 않아서 아직 그러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걸까?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굉장히 큰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사람, 그러니까 저한테 그 마음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거기 있는 게 결국 주님의 마음이구나. 제가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너무 싫지만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내내 은혜는 여기서 몰빵으로 바뀌는 지금. 여기 있는 내내 이렇게 마음이 되게 기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매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매번 그 문제 앞에 서면 또 내가 징징대는구나. 이거 어떻게 가요? 맨날 이렇게 인기가 없고 20몇 년이고 맨날 그대로고 내가 막 인기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부모님들 좀 들어서 좀 예방도 하고 그래서 아연이 같은 이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간이 컸어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이렇게 잔치는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초대를 했는데 오는 사람은 없고 오겠다는 사람도 못 오고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낙심이 됐었는데 또 이건 가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한 걸음 내디더라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가보겠습니다. 가보다가 또 징징대기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 안지 대표님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 속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한테 참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박수하고 옆에 친구들한테 계신 시간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도 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TCK 부모 코칭 오프라인으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모여서 TCK 잠재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스토리가 있었고 또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배움과 또 감동과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있었고 하나님 여러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You did it.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수고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들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이후에 이제 한국 선교와 또 많은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들 특별히 MK로 자라는 우리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그들을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는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온라인에서도 또 TCK 부모 코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